거대한 도시가 붉은 연기로 뒤덮인 가운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절망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사람들의 용기와 연대가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뉴스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시를 집어삼킨 화재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탁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이 참혹한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사 소속의 신입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혼란스러운 동시에 절망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담요를 덮고 한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연기로 그을린 얼굴을 한 소방관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눈물을 닦는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대피소 안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샌드위치와 생수를 나눠주며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손길은 대피소의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요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봉사자는 자신도 집을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장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민 중 한 사람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대피소가 훨씬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말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즉시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인회관은 대피소로 전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류센터로 변해 있었고 물품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 식료품, 의약품 등 모든 물품은 필요에 따라 신속히 분배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물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인회의 관계자는 이 모든 시스템이 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방서,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IT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화재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드론을 이용해 물품을 전달하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직접 본 드론 시연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론은 생수를 실은 채 연기자욱한 하늘을 가로질러 고립된 지역으로 날아갔습니다. 드론의 센서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며 정확히 목표 지점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드론이 물품을 내려놓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대응 방식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제가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진정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회관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고도로 조직된 재난대응 본부처럼 보였습니다. 각 층마다 명확히 구분된 공간과 역할이 있었고 각 구역의 책임자가 무전기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1층은 물품 분류와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2층은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이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물품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지를 판단하며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화재 확산 경로와 대피소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품이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품 분류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한 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물품은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겁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한인마트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이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부 물품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물품을 종류별로 나누고 각 대피소의 필요에 따라 포장하며 배달될 목적지와 수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질서정연했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끝에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봉사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조용히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작업 중인 건 보자기 키트입니다. 우리의 전통 보자기에 물품과 함께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히 물품 전달 이상의 가치를 전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자기 키트를 준비하는 공간에 들어가자 다양한 색상의 전통 보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각 보자기에 물품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수, 비상, 약품, 마스크 같은 기본 물품들 뿐만 아니라 작은 심리지원 안내서와 손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서에는 재난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봉사자 중 한 명은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 키트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자기 키트의 포장은 매우 정성스러웠습니다. 각 물품을 정리한 후 보자기로 감싸 단단히 매듭을 지었고 매듭 위에는 작은 메시지가 적힌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태그를 본 순간 저는 이 작은 물품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자기 키트가 완성되자 봉사자들은 그것을 대피소로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대피소에서 펼쳐질 광경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키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보자기를 손에 든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가 나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녀의 말에 담긴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이 보자기 키트가 단순한 물품 이상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마음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자기 키트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며 안에 담긴 물품들을 확인했습니다. 생수, 마스크, 비상, 약품 같은 실용적인 물품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가장 특별했던 것은 태그에 적힌 작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은 태그를 손에 쥔 채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마치 오래전 친구에게서 온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잃었던 희망을 조금 되찾은 기분이에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순간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들이 보여준 세심한 배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물품 전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놀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윷놀이 세트와 공기놀이, 그리고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달고나 만들기 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도 놀이가 시작되자 점차 밝아졌습니다. 윷놀이를 하던 한 가족은 서로 환하게 웃으며 점수를 세고 있었고 아이들은 공기도를 튕기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놀이에 참가한 한 미국인 아이는 이거 정말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놀이를 한다니 놀랍네요. 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통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놀이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달고나 만들기를 하던 중 한 이재민은 이건 오징어 게임에서 봤던 거잖아요. 직접 해보니 정말 재미있어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대피소는 마치 작은 축제 현장처럼 밝아졌습니다. 놀이를 통해 사람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미국인 가족이 한인 봉사자들에게 윷놀이 규칙을 배우며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가족들은 이제 한국 문화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가 여기서 받은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놀이와 음식 그리고 보자기 키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는 보자기에 담긴 물품을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가 한국에서 온 거란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신경 써줬어. 그녀의 말에 아이는 보자기를 꼭 쥐고 고맙습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피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과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대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피소를 떠나며 저는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재난 상황에서 인류애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피소에서 떠난 저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기 위해 한인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곳은 단순한 회관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쌓여있는 물품 상자,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서는 한인회 관계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며 지금 우리는 이웃들과 협력해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품 배급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층에서는 식료품과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들이 종류별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각 박스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배달될 위치가 적혀 있었고, 봉사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에 화재 확산 경로와 대피소 위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디에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어떤 지역에 지원이 부족한지를 즉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봉사자는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비슷한 재난 상황을 겪으며 개발된 방식을 참고한 거예요. 드론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라며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가 설명한 대로 드론은 특히 차량 접근이 어려운 화재, 지역의 물품을 신속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의료지원팀과 심리상담팀이 대기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료진들은 대피소에서 필요한 약품과 응급처치 도구를 준비하며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심리상담팀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습니다. 한 상담사는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피소에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와 진정성은 한인 커뮤니티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스트레스를 겪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형태로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한 봉사자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잠시나마 평화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인회관의 식당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담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봉사자는 이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이걸 받는 분들이 우리의 정성을 느끼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도시락 하나하나에는 정성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락 포장지에는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이는 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작업이 끝나자 저는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된 도시락을 실은 트럭을 타고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봉사자들은 서로 작업 상황과 다음 지원 계획을 논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럭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이미 대기 중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얼굴에 피로와 긴장이 스쳐 지나갔지만 도시락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도시락을 받아들며 이 음식이 단순한 끼니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담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도 음식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고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감정을 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감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봉사자들은 도시락을 건네며 짧은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건네는 등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소방관들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갑불길을 잡고 돌아온 듯 헬멧과 장비의 연기 자국이 선명했지만 도시락을 받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음식을 한 입 먹은 뒤 이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느껴져요. 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배분이 끝난 후 봉사자들은 대피소 내의 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있는 물품이 필요한지, 추가 지원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한 봉사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직접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대화를 통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물품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 한편에서는 작은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노래와 춤, 그리고 간단한 한국 전통 놀이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대피소 안은 금세 밝아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인 봉사자가 부른 전통 민요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멜로디와 분위기에 빠져들었고 노래가 끝나자 커다란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윷놀이 체험에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며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봉사자는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은 공연 후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를 떠나며 저는 이 작은 문화 행사가 단순한 여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인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리아타운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위로의 방이라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로의 방은 이재민들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위로의 메시지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전문 상담사와 봉사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 한 상담사가 소방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소방관은 자신이 겪은 화재 진압 중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번 재난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말 못할 감정이 많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며 이런 감정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다독였습니다. 그 소방관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 와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방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는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난 후 저는 또 다른 프로그램인 희망의 손길 프로젝트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인 커뮤니티가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획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훈훈한 소식을 통해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알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